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의 대표적인 역할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 노화나 외상 등의 이유로 틀어지면 통증으로 이어지고 때론 다른 부위로 문제가 확대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은 왜 생기느냐? 이제 반복적인 외상 때문에 생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회복이 되지만 그 회복 정도보다 손상 정도가 더 강해질 때 점점점 척추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한 부위만 아플 땐 가볍게 느낄지 몰라도 상태가 악화되면 제대로 걷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기창 원장과 함께 빠른 회복을 돕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주 가지는 회의로 주제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인데요.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내므로써 더 나은 치료법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모여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환자의 치료에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환자한테 유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또 마취과 선생님까지 해서 환자한테 가장 최적의 치료를 서로 의논하고 찾아냅니다. 이희철 씨는 수술을 앞둔 환자 중 한 명입니다. 작년에 신경 성형술을 받았지만 증상에 차도가 없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죠. 이게 좀 이게 땡기는 정도가 오늘은 꼭 느낌이 막 이게 막 심줄을 누가 막 이게 잡아 떼듯이 막 꽉 늘리듯이 막 땡기면서 뭐 이게 막 그런 어떤 고통이 이게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 허리에서 엉치 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발목 부분까지 계속 땡기고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고 애들도 좀 아직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벌어야 되고 하니까 좀 아주 하루빨리 나서서 빨리 일을 해가지고 그래야 뭐 애들 또 학비도 또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빨리 낫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허리부터 오른쪽 발목까지 이어진 통증은 점차 심각해져 보행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술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손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요추 4번과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있었습니다. 사진상으로도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상태였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한 잘못된 자세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증세가 악화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1.5배 이상 늘어나는 앉은 자세는 오래 유지할수록 척추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척추 협착증 4번, 5번에 척추 협착증이 있고 그다음에 5번, 천추 1번에 디스크 탈출증이 동반된 환자입니다. 가장 이제 잘 병이 발생하는 부분이 요추 4번, 5번이고요. 그다음에 빈도가 높은 곳이 5번, 천추 1번입니다. 일단은 과도한 노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막 점점 악화되는 신경 손상을 막으려면 신경을 압박하는 골 구조물과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절개 범위가 큰 방법을 선택하면 근육 손상이 심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죠. 따라서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술과 수핵 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치료 후에 지금 굉장히 아파서 힘드시잖아요. 네, 지금 많이 아픕니다. 되게 아픈 거는 많이 좋아지실 건데 조금 저린 게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이 저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피부에 작은 구멍 2개를 뚫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먼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오랫동안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데요. 척추관은 두개골 하부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까지 이어지는 척추뼈 중앙의 공간입니다. 신경의 집합체인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로
좁아지면 방사통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병변 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하면서 탈출한 디스크 조각도 제거해줍니다. 정상 부위는 손상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 하면 근육 손상 그리고 조직 손상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근육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에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손상이 적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최소 침습으로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3주 차. 얼른 일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바람대로 이희철 씨는 한층 건강해진 몸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척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금 한 3주 좀 넘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활동이 너무 좋고요. 그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게 다리 절린 것도 없어졌고 활동도 전혀 문제도 없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온종일 함께 해야 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틈틈이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있죠. 꾸준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게 스트레칭이나 재활 쪽을 계속하면서 일단 일상에 복귀되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하여튼 최소한 이게 허리를 이게 남은 평생 관리하고 싶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수 씨는 수년 전부터 하지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만 이어왔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최초로 이제 허리 그다음에 이제 이쪽 엉덩이 쪽, 발목 쪽이면 엄청 심해요. 많이 심한 편이죠. 일어나면 항상 이제 안 좋았지만 안 좋아 일어서면은 이제 왼쪽 다리부터 이제 이상이 와가지고 뭐 짚고 일어난다든지 그런 상태예요. 재정수 씨의 상태는 정밀 검사상으로도 심각했습니다. 척추 전반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대규모의 골류압 수술이 필요해 보였죠. 하지만 다분절의 골류압 수술은 상처가 커 회복 기간이 길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보다 안전한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압박을 받고 있는 요추 4번과 5번 신경을 내시경으로 감압해 유착을 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발성 척추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4번, 5번의 좌측의 추간공이라 하면 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분에 협착증이 있으시면서 디스크 탈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경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그쪽 부분에 핵심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핵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표적으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넣어 병변 부위로 접근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유착이 심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병변 부분이 신경하고 다 유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아프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병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반복하면서 신경 부분이 들러붙은 것 같습니다. 다 박리해서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착이 심한 신경과 조직을 박리하고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합병증의 빈도와 회복 기간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신체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중하게 치료를 이어가는데요. 신경이 잘 풀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신경 부분 유착이 심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 박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좀 애를 먹었긴 했는데 그래도 그 4번 신경과 당초 계획한 4번 신경과 5번 신경의 감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걸로 환자는 아마 도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재정수 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젠 수술 전과 180도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이 며칠 됐네요. 엄청 좋지 뭐 완전 장군된 기분이야. 검사 결과도 좋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엑스레이를 계속 좀 찍으면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아버님 그 허리 비틀어지지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할 거고요.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및 추간공 내 디스크 파열로 심하게 압박받던 신경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척추도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죠.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남은 통증을 다스려 줄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신경이 눌려 있다가 풀려서 점점 회복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워낙 디스크 대행이 심했던 분이라 지금 허리 통증은 아직 남으셨을 거예요. 그 허리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근육과 연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는 이제 내려놓고 통증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회복이 느릴진 몰라도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죠. 일단 보통 주사로 놓는 신경 차단술하고 그다음에 인대 신경근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락을 조정해가지고 힘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전문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조직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자세의 불균형도 교정하기 때문에 척추의 전반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하고 당연히 있을 통증 완화하고 그다음에 빠른 신경 회복을 통해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 비교를 하면 지금 뭐 많이 좋아지고 거의 한 80%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수술 경과가 좋아가지고 뭐 앞으로는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은 없으시고요. 이민자 씨는 며칠 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줬죠. 밤을 잘 때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막 뜨신 걸 하고 어떻게 막 팥을 바르고 막 조금 팥을 바르든지 조금 화끈거리면은 조금 통증이 완화된 것 같아가 억지로 자는 것 같아. 새벽 4시에 아침에 일나야 되니까는 억지로 잠이 싹 들고 깨면 또 통증이 와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걸 많이 참았지. 미련하게. 경추 3번, 4번 디스크가 급성으로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는 효과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죠. 전방으로 절개해 골 유합술을 하는 것보단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파열된 디스크만 제거해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너은초기는 정말 극심한 통증 때문에 서로 말도 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술적 치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든 이런 극약 처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과 소획 제거술을 시행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충분히 확보해줬죠.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면서 증상도 점차 호전돼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사라져서 일단 환자분은 매우 좋아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급성 재발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심을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문제는 그 전부터 몸속에 쌓였을 겁니다. 도수 치료로 목과 어깨에 남은 긴장을 풀어주고 자세를 교정해 재발을 예방할 겁니다. 좋아졌으니까는 산에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다니면서 즐겁게 뭐 하고 싶습니다. 척추 질환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손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지만 강한 자극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달에 치료를 받은 김성준 씨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작년 7월 달에 7월 말쯤에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도 조금 아팠었는데 12월 달 갑자기 씻다가 갑자기 허리가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가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다리로 심한 방사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윤문심님 잠시 들어오실게요. 척추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받고 왼쪽 발목엔 위압감이 발생해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시던 분인데요. 이게 계속 좀 과로를 하고 직장에서 과로를 좀 하면서 그다음에 체중이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한 6개월간. 점점 허리 아프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서 증상이 변해서 사진을 새로 찍었는데 급성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해서 수술을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시경적 수획 제거술을 시행했는데요. 늘어난 체중이 척추에 부담을 더했던 만큼 운동을 생활화해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노력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급성 파열이 돼 있었죠. 네. 계속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누르다가 견디다 못해서 빵 하고 터졌죠. 네. 요번에가 그런 케이스예요. 체중을 조금 줄이고 네. 허리 근력, 주변 근력을 강화해서 척추가 과신전, 과굴곡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물풍선을 여러 겹 싸서 물풍선이 있는데 물풍선이 한 겹 터지고 한 겹 터지고 할 때까지는 물이 새지 않다가 마지막 것까지 터지면은 물이 쫙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미 터졌던 디스크는 퇴행성 변변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같은 게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제 너무 디스크를 또 손상을 많이 주면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던 거지만은 허리 건강을 바른 자세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수개월 전까지 척추 질환을 앓았던 황위자 씨. 통증 때문에 잠을 뒤척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잘 걷지 못하는 게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름부터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점점 갈수록 많이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한 일주일 내지 2주는 좀 괜찮다가 또 아팠어. 허리는 많이 안 아팠는데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힘이 처음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안쪽도 괜찮고 이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아프면 못 걸어요.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파서 못 걸어. 많이 아팠어요. 아파도 너무 많이 전 다리 아파서 죽는 건 아니라는데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생겨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였죠. 연초기 왼쪽 다리 통증으로 오셨는데 한 10m 정도를 못 걷는 상태였습니다. 10m 정도를 걸으면 다리 쪽으로 왼쪽 다리에 저리고 통증이 생겨서 주저앉고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척추 뒤에 붙은 관절을 잡아주는 황색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두꺼워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졌습니다. 시술로 호전되지 않는 통증은 수술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 수는 없어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을 감압했습니다. 황색인대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 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되죠. 예. 그 결과 신경 통로가 넓어져 다리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보행에도 변화가 생겼죠. 허리를 펴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척추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 척추관 확장술을 시행했고 이제 비후된 황색 인대를 제거함으로써 척추관이 적절하게 확장이 되어서 환자분이 잘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젠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할 차례입니다. 통증이 사라졌어도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면 언제든지 질환이 재발할 수 있는데요.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100% 달라졌죠. 이제는 다 나았는데 지금. 그 전에는 다리 이거 못 쓰는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리 아파서 이래가지고 이제 실망도 했고
그 요새는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또 놀러도 나가고 이제 그래 해야 되지요. 그래 이제 뭐 다른 걱정 없어요. 안 아프면 걱정 없죠. 이제. 문수님 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잡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습니다. 주사 치료에 이어 신경 차단술까지 해봤죠. 하지만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안 좋기는 한 2년 전부터 안 좋아가지고 뭐 통증 클리닉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막 주사도 맞고 서지도 못하고 다리가 땡겨가지고 그냥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뒤로 땡겨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특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뭐 반찬하고 이럴 때는 한 30분 정도는 괜찮은데 1시간을 못 서가 있으니까 음식하면 한두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버티내는 거죠. 요추 4번, 5번에서 디스크 탈출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척추가 비틀어지면서 옆으로 구부러진 게 정면 엑스레이로 확인됐죠. 근육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내시경적 소획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디스크가 누르던 신경이 풀리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척추 측만이 있고 근육량이 부족해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척추 측만도 측만이지만 허리 근육량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일단 평상시에 30대 때부터 운동을 거의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척추에 그 힘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디스크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선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어 근육은 인체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인데요. 스쿼트 같은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고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엄청 확보가 되겠죠. 정확한 진단으로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한 덕분에 호전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치료가 길어졌을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수술을 아주 크게 해야 될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일으키는 신경 압박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고 치료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에서는 사실은 수술적 치료나 시술적 치료 이런 것보다는 이 환자한테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 문제고 이쪽 문제인데 증상이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자기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사실 의사의 진단에 도움이 된 겁니다. 문수님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사라진 만큼 예전보다 더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졌고 허리도 부드러워졌고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집안일을 할 때마다 느껴야 했던 통증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요. 머지않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집에 올라올 때 계단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스쿼트 운동기구 갖고 하고 또 운동 치료실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엄청 산도 2,000고지 그냥 달려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예 아파서 못 다니니까 허리 빨리 치료하고 나서 산 타러 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목과 허리를 잡고 일어나거나 구부정하게 걸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겪는 통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척추 질환은 흔한 만큼 악화되기도 쉬운 질환이죠. 편안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예방 차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 꼭 디스크만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근육통인지 단순 아니면 관절통인지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진단을 정확하게 했다면 그 원인 치료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이제 신경 손상이 예상되는 환자들은 조기에 치료를 해서 신경 손상을 막아야 하겠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후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사시는 동안에 허리 통증 없이 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